나의 이런 마음 나쁜 걸까요?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 마음 한쪽은 안타까운데 이상하게 또 다른 한쪽은 조금 놓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친구가 잘 안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걱정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.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. 그 사람도 완벽한 건 아니었구나. 나는 뒤처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아직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그 생각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.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느꼈지? 남이 힘들다는데 왜 내가 안도했지? 혹시 나는 마음이 나쁜 사람인 걸까? 오늘은 바로 이 불편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남의 힘든 이야기에 마음이 놓이는 진짜 이유. 이 감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습니다. 다만 쉽게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.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 힘들면 진심으로 걱정해 줘야 할 것 같고 남의 아픔 앞에서는 오직 슬픔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게 한 가지 색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. 걱정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비교하던 마음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아주 작은 안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는 늘 나보다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. 직장도 괜찮고 집도 좋아 보이고 부부 사이도 좋아 보이고 아이도 잘 크는 것 같았습니다.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웃으며 좋아요를 눌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늘 작아지는 기분이 있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?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? 나는 왜 항상 부족한 느낌일까?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. 요즘 나도 많이 힘들어.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은 집에서도 많이 다투고 일도 버겁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.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 듭니다.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.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구나. 그동안 내가 너무 초라하게만 느꼈던 건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. 이 마음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이 힘들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나만 못난 것 같았던 마음이 잠시 풀리는 겁니다. 남의 아픔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를 너무 몰아붙였던 비교가 잠시 멈추는 겁니다. 이 관계의 마음을 차분히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 두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다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.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, 비슷한 환경, 비슷한 출발선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. 먼 곳에 있는 유명한 사람의 성공은 그냥 대단해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공은 이상하게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. 친구의 집, 형제의 직장, 동료의 승진, 지인의 결혼 생활, 이웃의 자녀 이야기.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누군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하고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합니다. 반대로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우면서도 이상하게 내 삶이 덜 초라해 보입니다.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만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. 내 안에 오래 쌓인 비교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.
늘 남의 삶을 보며 나를 점수 매기던 마음이 잠깐 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안도감으로 느낍니다. 문제는 그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. 남이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놓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너무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그 마음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는지는 봐야 합니다. 나는 지금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었을까? 나는 왜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까? 나는 왜 내 삶을 그렇게 초라하게 보고 있었을까? 이 질문을 해보면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타인의 기쁨을 조금 더 편하게 축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다릅니다.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고 있을 때는 타인의 행복이 나를 더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? 그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늘 버티기만 할까? 그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외로울까? 이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 타인의 흔들림이 내게 이상한 안도감을 줍니다.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나만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. 남의 힘든 이야기에 마음이 놓였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남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남이 무너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.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마음은 돌아봐야 합니다. 하지만 모든 안도감이 악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안도감은 내 자존감이 너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. 나는 계속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불안했던 겁니다. 나는 남을 응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겁니다. 나는 타인의 실패를 바란 것이 아니라 내 실패감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.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을 계속 키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 마음이 놓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에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. 저 사람이 힘들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로 돌아와야 합니다. 상대의 불행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핍을 돌봐야 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. 다름 심리학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말하지 못한 마음을 차분히 풀어가는 채널입니다.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? 첫째, 감정을 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세요. 나는 지금 기쁜 게 아니라 안도한 거구나. 나는 저 사람이 힘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만 힘든 줄 알았던 마음이 풀린 거구나.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. 둘째, 비교하던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. 자꾸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의 소식을 일부러 계속 들여다보면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. SNS를 보며 계속 비교하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. 거리 두기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상대를 속으로 끌어내리는 대신
내 삶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그 사람이 힘든 것과 내가 괜찮은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. 누군가 무너져야 내가 괜찮아지는 삶은 너무 불안합니다. 진짜 회복은 남의 위치가 내려갈 때가 아니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. 오늘 하루 내가 버틴 것, 내가 책임진 것,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, 그 작은 것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. 넷째,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. 말해줘서 고마워.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많이 힘들었겠다. 이 말은 상대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내게도 도움이 됩니다. 내 마음이 비교에서 공감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.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. 때로는 긴 조언보다 마음을 이해해 주는 영상 하나가 관계의 문을 조금 열어주기도 합니다. 우리는 모두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. 때로는 질투하고 비교하고 안도하고 부끄러워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마음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. 남의 불행을 보며 내 마음이 놓였다면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지쳐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빨리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. 대신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. 나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을까?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었을까?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을 부족하다고만 보고 있었을까? 여러분은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던 순간이 있었나요?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교와 어떤 상처가 숨어 있었나요?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.